도시철도 건설본부장님, 우리 도시철도가 인천에 어떻게 보면 그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거를 도시철도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검단 연장선이 있죠. 계양에서 검단 연장선이 결과적으로는 검단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광역교통망의 일원으로 검단 연장선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단 연장선이 생기면서 많은 이슈가 있죠. 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의 경우 계양역에서 직선화하여 장기동, 이화동, 오류동, 선주지동 그리고 미래 경인우나 주변 미니신도시 주민들의 시민 편익을 반영하여야 했는데 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양역 종단해서 급곡선으로 계획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철도는 가급적 직선으로 가는 게 맞고, 더더구나 그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IMF 시절에 구획정지 사업지구로 추진되었습니다만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많은 불편을 끼쳤고요. 당연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장기지구를 경유해서 가게 되면은 직선화하고 노선도 짧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무리하게 장기지구를 경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는 역사들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형을 다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이 발생돼 가지고 사실 주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당초 초기 계획 때 장기 확장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더라면은 사실 이 민원이 그냥 간단한 민원으로 되고 해결됐을 텐데 지금 극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직선으로 그렇게 뽑기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하는 걸로 답변은 그렇게 받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지하철 개통 후 유지 보수 시 곡선부 통과로 인한 소음, 진동, 차량과 선로의 마모를 최소화하여 김포 경전철 개통 지연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완화곡선으로 노선을 설계해야 했는데 주민의 편의와 사고 발생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뭐 저희들이 곡선이 평면으로 가는 부분 또 종단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곡선 반경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들이 250m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불가피할 경우는 200m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송도 같은 경우 극히 사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선장이 작다 보니까 스킬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라뱃길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520m 정도 곡선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직선보다는 못하지만 설계 기준보다는 상당히 설계 기준은 250이거든요. 250이고 불가피할 경우 200까지도 가는데 500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마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직선이 제일 좋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미 그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그 옆에 붙여놓다 보니까 이걸 직선으로 뽑을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뭐 저희 공무원들이 고의로 그렇게 뭐 곡선으로 뚫지는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참 좋았지만 저희들도 불가피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셋째,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의 경우 계양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여 장기동, 이화동, 선주지동, 오류동 등 주민들의 미래 편익과 유지보수 비용 감소, 열차의 소음, 진동 예방, 표정속도 상승 등을 위한 노선을 변경하도록 조치가 지금 가능한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가끔 그럽니다. 공학은 불가능은 없다. 다만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용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주민 불편 문제 요걸 감안해야 됩니다. 예산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이거는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부담이 신도시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아까 조금 직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 직선화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기존 역사 세계를 손을 봐야 됩니다. 노선을 다.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활용을 못하는 문제하고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못했던 부분이나 개인적으로도 그 우리 도철에서 장기적으로 뽑으려고 무지 그 내부적으로도 논의도 했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희생을 감수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면은 직선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넷째,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에 대한 공청회 시 도시철도법 제6조에서 정의한 지방의회의 공청회를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있는 계양구에서는 하지 않고 왜 인천 서구에서만 개최하려 계양구 시민의 알 권리와 이해관계는 묵살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지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철도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은 그 우리 시 교통국에서 이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해 본 바로는 공청회를 서구에서 2017년 3월 29일 날 개최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그 당시 이제 이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부서에서는 계양구는 그냥 격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계양구에 좀 무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또 서구에서 했지만은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이제 참여를 유도하려고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시 구원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래서 뭐 단순 논리로 따지면은 철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이렇게는 하는데 다만 조금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계양구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으면 어떻게요? 그래서 이 형식 논리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계양구는 격려하지만은 그쪽에도 자, 조금 했으면. 본부장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인천 시민이 보고 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서구에 신도시가 생겨요. 그죠? 검단 신도시가 생기면 그 교통망이 광역교통망이 계양 일동으로 4분 오열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가 경명대로가 나고 원당타리가 나고 지금 계양역이 도시철도 1호선의 끝이었는데 계양역에서 다시 검단 연장이 되면서 3개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다 어디로 가죠? 계양 일동으로 가죠. 그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계양 일동 땅이 다 4분 오열 돼갖고 아라뱃길도 나눠져갖고 남과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철도 건설본부장님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기에 이 일을 하는데 수장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룰 안에서만 우리는 법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집행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왜 그러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몇 번 얼마나 많은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지금도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를 못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실설계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등기공사 특성상 예. 우선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어쨌든 이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수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다 안아서 가야죠. 왜 그러냐면 계양일동 주민들이 자기는 인천 시민인데도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양역에서 검단까지 검단 신도시가 생기는데 일직선으로 뚫으면 될 거를 삥 둘어서 검단 신도시로 간단 말이야. 꼭 계양
일동 그쪽만 배제하는 것처럼 삥 돌아서 가요. 자, 삥 돌아서 가는 것도 좋아. 우리 원래 인천에서 맨 처음에 했던 SK가 했던 설계대로는 다남동 그쪽 그 공항철도 주변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남동 마을을 통과해서 간단 말이야. 그럼 다남동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서 여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을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 그러면 재산권을 가진 주민이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본부장님. 그 인지상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이 공사는 1공구는 턴키 공사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곡선 반경 문제가 나왔지만 SK 안은 곡선 반경이 더 작습니다. 더 작고 그 현대건설하고 SK가 각각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됐던 부분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경 요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턴키 공사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발주처 기책 사유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그러니까 그렇게 턴키 공사로 발주를 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 부분도 현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도시철도 건설본부장님 공무원 맞으시죠? 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맞죠? 예. 공무원의 본분이 뭐죠?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예.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이거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죠. 공무원이라는 게. 예. 건설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다면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건 들어주고 배제된 느낌이 안 들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예,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주민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대건설의 막말로 공사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계속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좀 힘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을 접촉하게 되면 현대건설 편든다 그러고 주민을 같이 가서 설명을 안 하면 권한 없는 자가 와서 막 떠들고 간다 그러고 저희들도 사실 중구난방으로 그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가 특정 회사 편들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대건설이 기본계획하고 약간 바꿔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우리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현대건설을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푸시를 당연히 하는 거죠. 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뭐 당연히 믿죠. 요즘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뭐 특정 회사를 밀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어떤 그 압력이나 그런 게 없이 그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도 점수 차이가 아주 미미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뭐 의심치 않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어떤 이런 아까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인천 시민으로서 우리 동네만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결과는 도시철도 건설의 수장으로서 잘 안고 가시기 바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도록 하는데 본부장님, 예,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